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2일 델리 부동산 라이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처서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든다고 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좀 비가 와서 약간 이제 비 오고 나서 약간 이렇게 스티키하다 그러죠. 찐득찐득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약간 기온은 좀 내려가는 상황이면서 어, 환경도 좀 많이 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등 문제가 다시 조금씩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부동산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보면은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7월 달에서 9월 달로 넘기면서 7월과 8월, 6, 7, 8월 요 두 개 구간, 두 개 3개월, 뭐 2개월 이런 구간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주목할 정도로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제가 6월 달에 임장 이 라이브에도 하나 이제 녹화된 게 있을 텐데, 6월 달 거래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작년의 거래의 특징을 봐보면 이렇게 5천 건을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가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됐었고, 중간에 띄우는 세력들이 있긴 했으나 그 띄우는 세력들이 너무 거짓말이 너무 이제 호가 띄우기가 거짓말이 너무 많고 실거래가 가짜 실거래가가 많아서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겨울로 넘어갈 때 가격의 변화가 좀 생기긴 했죠.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차트를 이제 부동산 서울 부동산 광장에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가격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지금 올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올해의 특징은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는데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실거주자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은 당연히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실거주자가 얼마나 될까?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되느냐 했었을 때, 이 내부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하고 이렇게 따져봤었을 때, 내부적인 요인은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고 그 다음에 자금도 지금 없죠. 외부적인 요인을 봤었을 때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오케이하다, 오케이 할 정도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그놈의 지긋지긋한 PF 얘기는 둘째 치고라도 현재 지금 보면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뭐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양극화. 지금 반포 등 신축 위주의 입지 좋은 것들만 상승을 하지, 입지가 안 좋거나 신축이 아니거나 하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 체크해 본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 차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반포나 이런 지역, 잠실 이런 지역은 거래가 되지만은 그 외 지역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긴 했어요. 이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신축에 입지 좋은 곳부터 시작해서 신축 아닌 곳, 입지 안 좋은 곳도 다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뭐 아직까지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게 섣불리 무리하게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또 다시 회복을 했다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진짜 반드시 필요한 실거주자 이외에 투자자들이 섣불리 나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거래 흐름을 봤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다? 가격이 올랐죠. 근데 스트레스 DSR 등 해서 9월 달에 변동이 생긴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이슈가 뭐냐면 이번 주 계속 연일 뭐냐면은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 가계대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가계대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9월 달로 가면은 대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실거주 갈아타기용으로 매도를 해 놓고 그다음에 거꾸로 잔금을 3개월을 잡고 요 사이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올해 가을입니다. 왜? 작년 가을에도 똑같이 작년 가을에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여름에 가격이 좀 일정 정도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속성은 없다고 저는 계속 봤었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꾸로 지속성이 없다면 보합 내지는 일부 지역은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매도해 놓고 사는 전략도 갈아타기 대상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조금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잔금 3개월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것도 그러니까 실거주 입장에서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 거꾸로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엔화 이슈가 있었죠. 엔화. 그래서 그거 매도하고 뭐 하고 어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 지금 보면은 엔화 950원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어 엔화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엔화가 800원대도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엔화는 그래서 엔화가 800원일 때 환전을 하는 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800원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사서 요번에 950원대에서 또 차익을 한번 보면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 이제 급반등을 할 때 내려가는 게 있었고 엔화가 950원까지 올라갈 때 주가는 238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엔화를 팔았을 때 팔고 난 돈을 주식을 샀다면 그날 그런 거래들이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데일리방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잘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때다. 라는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델방에서도 그때 이제 엔화 950원일 때 파신 분들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그날 코인 7천만 원대 사겠다라고 했는데 6,900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위기 상황일 때 돈을 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봤으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은 내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타보자. 아,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퀴즈 내용 하기 전에 서두에 조금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오늘도 잠실 운동장이 임장 지역이기 때문에 8월 달, 이 8월 달에 잠실을 가겠다고 한 계획은 벌써 시장의 거래량이 상승하기 전인 5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작년에도 이쯤부터 올랐기 때문에 또 요번에 또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점에 이를 것은 8월이다. 8월 달쯤에 잠실을 가서 분위기 파악도 해보고 이러면은 훨씬 가을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8월 말 다음 주가 한 번 더 있긴 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엘스 27억 거래가 나왔었는데 27억 거래가 엘스 27억 거래가 나오면서 또 재밌는 현상은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27억 거래가 나오자마자 기사가 하나 떴죠. 21일 어제 잠실 국평이 27억 그 가격엔 안 살래요. 방향 튼 매수자들. 신천 가락동 등 옆 동네 단지로 수요 이동, 엘리트 급등의 가격 부담 커지자 넘어온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가락동 쪽으로 엘리트 말고 가락동 쪽으로 방향이 틀고 있다. 지금 이게 이 기사와 제가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거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이게 계속 지속 상승성이 있을까? 일정 정도의 가격 부담이 계속 세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27억 주고 사서 취득세가 상당히 클 텐데 3.3%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그거 내고 이거를 사서 얼마를 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들이 슬슬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장 어떻게 준비할지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다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파크리오도 그렇고 엘리트도 그렇고 지금 최초 분양받으신 분들이 매도한 거래 이력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어떤 방송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우리 연예는 빠르게 찾아가지고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님이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이력 최초 분양자들 또는 10년 이상 보유자들이 이번에 매도했다. 이 얘기는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 기준에서만 보지 말고 매도자 기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찾아서 올려주세요, 연예님. 자, 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